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은 친구 산이분의 이야기와 또 여러가지 저승사자가 머무는 집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 밝은 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주제가 될지 조금만, 그러니까 완전 스포 말고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할 거고요. 예?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자들의 악행이 있어요. 현실 공포예요, 이거? 약간 그렇죠? 영적인 네. 거는 1도 없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야, 콜라보구나, 네. 콜라보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때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은 중국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인의 집이 좀 부러운 게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족들이 화목함이 법 없이도 살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으면 대가족이 다 모여서 파티를 즐겨요. 그러면 어머님들, 며느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남자들이 그걸 주도합니다. 일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시부모님 모시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다 합니다. 할아버지들도 해요. 그리고 뭐든지 금전적인 또 여유도 있다 보니까 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요. 그 집이. 예. 그리고 산이 작은 형님이 친구가 국내 신생 여행사 임원이세요. 지금은 현재. 그러면서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필두로 자녀들만 빼더라도, 손주, 손녀들 빼더라도 10명이 넘죠. 그런데 다 포함하면 2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매년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그런데 이번에 간 게 하이난이에요. 시기는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네.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이난을 4박 6일 일정을 잡고 갔다 오셨나 봐요. 여름 휴가 시즌이라 제가 어릴 때 살던 본가는 거창이거든요. 여행을 잘 갔다 와서 저도 그때 여름 휴가 시즌이라서 본가에 할머니,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산이가 잘 갔다 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도 산이 어머님이 친하시니까 선물 주겠다고 저희 어머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산이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그 산이 형님들하고도 제가 좀 친하거든요. 금융권에 제가 종사하다 보니까 형님들 재테크를 지금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동네 형들이 정말 친형 같잖아요. 그리고 산이 작은 형님을 이름을 건이라고 하고 큰 형님 이름을 훈이라고 가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 훈이 형이 대뜸 저희 선물 주면서 그때 다 같이 오셨거든요. 다 같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아코야 너 제주도 한번 갈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형 왜 형이 보내주게? 시간만 맞으면 산이랑 갔다 와라. 확인 좀 하나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 좀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저희 촉이 오잖아요. 아, 또 네. 무슨 일이 있구나. 예. 항상 이게 있는 일이니까 1년에 편하게. 한두 번은. 그렇게 말하고 제가 산이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놈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넌 왜 또 똥 씹은 표정으로 있냐. 그런데 한숨을 푹 쉬더니 작은 형님인 건이 형이 안 내키면 너 가지 마라. 우리도 강요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길래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궁금해서 뭘 또 여행 가서 큰일 터지고 왔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산이 어머님도 옆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이 어머님이. 중국 무당들 얘기를 대뜸 하셨습니다. 오. 그 스토리로 넘어가자면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는 게 하이난 휴양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구판을 벌일 뻔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이제 그때 이상한 걸 처음 보셨어요. 여행을 즐기는 도중에 이틀 정도 됐을 때 거기가 유명한 원숭이 섬이 있어요. 네.
그 하이난 여행가 원숭이 섬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산인의 식구가 가장 먼저 구경을 하고 미리 내려왔나 봐요. 대식구가 워낙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나머지 가족분들을 기다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를 놀러 가겠죠. 거기도 역시나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배낭 같은 거 짊어매면서 뭐 3개 $10, 3개 100위안 막 이런 거 있죠. 여러 잡화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무슨 중국 전통 젓가락 파는 상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산이를 보고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산이는 당연히 못 알아듣고 건이 형도 못 알아듣는데 푼이 형, 이제 첫째 형, 큰 형이 한의사세요. 중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거 이제 알아듣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둘째 형인 건이 형이 형 왜 그러냐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건이 형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젓가락 파는 상인이 산이를 보고 중국말로 너 주술사냐라고 물어봤대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무당이겠죠? 그 말을 젓가락 파는 상인이 얘기를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형님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보고 그거를 말한다는 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국말로 진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자기도 귀신을 좀 본다. 근데 낮에 산이 뒤에 수호령이 보인다는 것은 주술사가 아니면 너는 무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중국 사람이. 그럼 당연히 훈이 형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중국말을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이냐?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자기 전부인도 무속인이었다. 내가 무서운 걸 너무 많이 봐서 이혼을 하게 된 거다. 오랜만에 낮에 경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을 자기도 처음 봤다. 그걸 그 상인이 좀 놀란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건희 형님이 뭔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을 이런 모습을 알아보는 게 조금 신기해서 100위안 정도 젓가락을 사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상인이 뛰어와서 산이 손을 잡았대요. 자기 전 부인이 이 근처에 있대.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 예. 대뜸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건희 이제 큰형님 입장에서는 표정이 안 좋죠. 됐다고 가라.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 상인이 자기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아니면은 정말로 뭐 안 내키면 호텔 이름을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식사를 대접하겠다. 한 번을 만나달라 부탁을 이렇게 하길래 당연히 거절하죠. 중국이잖아요. 좀 약간 경계심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산이가 자기가 얘기해 줬대요. 어디 호텔이라고. 8시에 오라고. 그럼 형들 2명 약간 화가 나서 너 왜 말했냐. 일단 가자 이래서 이제 일정이 끝나니까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산이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그 상인 뒤에 저기도 수호령인가 영가 같은데 슬프게 보인대요. 그 상인 뒤에 있는 영가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는 같았대요. 그리고 딱 산이도 알아본 게 저 사람도 무당팔자 같은데 자기처럼 뭔가 거부를 하는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대요. 산이도 사실 무당이 돼야 될 팔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랑 너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자기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투어 일정을 끝내고 저녁 먹고 호텔에서 형님들이 같이 기다리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사마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호텔에 있는 그 야외 로비 거기에서 다 같이 기다렸대요. 형수님도 있고 뭐 삼촌분들도 있고. 정말 한 8시쯤 되니까 봉고차 같은 차 한 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게 아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6명 정도 내리는 거래요. 그럼 이제 형님들 입장에서 이것들 뭐야? 이매매다니까 사마페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그 상인 마누라만 보면 되는데 여자 4명 남자 2명도 따라 내리니까 당황을 너무 해서 그런데 여자 한 분이 거기 같이 온 여자 한 분이 그냥 산이를 보고 냅다 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했대요.
그냥 냅다 산이를 보고 바로. 그리고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로비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야외 로비 커피숍 그쪽 데스크로 넘어갔나 봐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제 산이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형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중국식으로 자기들이 구판을 벌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감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형님 두 분이 듣다 보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걸 왜 내 동생한테 이걸 얘기를 하냐. 오늘 처음 본 거고. 예. 근데 대뜸 말하는 게 외국인들은 그걸 여러 핑계로 만들 수도 있고 하이나는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법이 안 빡세대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형님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뭐 지금 굿을 지금 내 동생한테 해달라는 거야? 큰형이 화가 나서 말을 하니까 나중에 차 한 대가 더 올 거래요. 그 사람을 보고 산이가 판단을 좀 내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판이니까 점치는 걸 누가 신고라도 받게 되면 자기들은 진짜 죽을 수도 있대요. 블랙리스트래요. 여러 번 했다가 걸렸대요. 이렇게 막 여러 논쟁이 막 오고 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전 부인인 것 같은데 어떤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왔는데 엄청 고급차래요. 롤스로이스 같은. 그 차에서 내린 여자가 이제 온 거죠. 산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젓가락 상의는 전부인이고 옷차림도 장난 아니래요. 귀티가 잘잘 흐른대요. 그런데 남편은 젓가락 팔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전부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 남편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흔히 말하는 중국 부자인데 전 남편은 젓가락 상인이면 니들 사기꾼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형님들이 또 거기서 화를 냈나 봐요. 먼 타국 관광 온 한국인한테 니들 진짜 뭐 하는 짓거리냐. 그냥 이런 새끼냐 저런 새끼냐 욕을 막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형 잠깐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도 거기서 정색을 하나 했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당신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원혼령이 많아지면 당신 후세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형 이거 통역 좀 해줘. 산이가 그렇게 전달을 했대요. 그렇게 통역을 큰형이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와이프분이 제발 도와달라. 여기서 안 되면 한국이라도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말로.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같이 온 사람들 아까 그 6명은 뭐고 당신 정체는 뭐냐고 물었대요. 산이가 그냥.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더니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은 한때는 광저우랑 베이징에서 은밀하게 굿도하고 점을 쳐주는 집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심스럽게 이제 정말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운세를 뺏는 주술사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알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한국에서도 이걸 좀 따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본도 그렇고. 네. 중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14억이 넘으니까. 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귀인. 그런데 어떤 귀인인가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귀인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귀인에도 닉네임이 있대요. 예. 이런 사주를 타고나는 그런 닉네임들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정말 이런 귀인을 1등으로 친대요. 이런 사주는 대박이다. 예. 첫 번째가 천을 귀인. 천을 귀인. 예. 두 번째는 천관 귀인. 세 번째는 천주 귀인이래요. 이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좋은 사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데 그 수억 명 중에서도 사주팔자로 치면은 뭐 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여러 운세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겠고 돈이 없는 사람도 사주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대요. 사냥하는 일.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가 된 게 좀 많이 있대요. 와, 사주 사냥하는구나. 네, 사주 사냥. 이거를 중국 무당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중국 무당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구술을 하고 주술을 했던 게 자기들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형님들은 일단 더러운 얘기를 뭐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걸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동생이 당신들의 망조이를 왜 우리가 똥 치워가면서 일을 하냐고 큰형님이 굉장히 화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말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신기 있다. 네. 이거 혹시 뒤에 있는 6명도 신내림 억지로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냐? 역으로 산이가 질문을 했는데 몇 명 빼고는 신기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잘못됐대요. 그리고 젓가락 팔던 상인 있죠. 상인인 척하면서 그런 귀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국적 가릴 거 없이 다 찾아다니고 있대요. 왜냐면 거긴 또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렇게 약간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이제 많이 흘려서 뭔가 잘못됐는지 귀인 사주를 뺏어간 사람들 있죠. 돈을 받고 몇 명이 연가가 돼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대요. 예.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꿈속에 틈만 나면 나타난대요. 그러더니 너무 괴로워서 예. 젓가락 파는 상인과 이 부인 옆에 있는 건데 그 6명들이에요. 그 6명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주를 사는 바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무당은 한 명이 있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죽긴 죽었대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그 고통을 좀 시달리고 있대요. 자기들도. 근데 어떤 스님이 뭐 해방 아닌 해방책을 알려준 게 선한 수호령을 모시는 신기 있는 사람들을 네. 도움을 받으라고 했대요. 천도를 받게끔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나 봐요. 네. 구판을 벌려서 이것을 이제 또 떼내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태국 이런 데도 갔다 왔나 봐요. 별다른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듣던 산이가 잠깐만 하더니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를 가더래요. 네. 그 6명이 이제 앉아있는 데를 갔나 봐요. 그런데 어느 여자분을 딱 보더니 산이가 뺨을 세게 후려서 한 대 쳤나 봐요. 갑자기 산이가 그냥 그 6명 중에 한 명한테 가서. 그래서 형수님이 되게 놀랬대요. 그 근처에 있었는데 형수님 두 분이 너무 놀라서 도련님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도 그 모습을 봤대요. 자기 막내 아들이 누구 뺨을 때리고 있으니까. 오. 다 물을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때리냐고. 그런데 산이 말해서 또 분노가 나왔대요. 이 나쁜 한국 사람도 죽였네. 딱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산이가. 예. 할 짓이 없어서 뭐 남의 사주를 빼앗아서 돈 많은 사람한테 사주를 팔아. 그리고 그 사주를 빼앗아서 부와 명예를 늘려. 그리고 수명을 늘려. 내가 당신 같은 인간들 도와줄 것 같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대로 산이는. 형님들도 당연히 이미 화가 나 있었잖아요. 꺼지라고 하고 다 같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대요. 상황이 너무 얼척이었고 중국은 진짜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넘치는 것 같다.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날은 이제 일정이 이틀째 지날 때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이 이제 과일시장 투어도 하고 여러 문화재도 보러 가고 다음 날 그냥 평상시대로 이제 일정을 이어나갔는데 호텔에서 만났던 인간들 몇 명이 계속 따라와서 미행하는 게 보였대요. 그러면서 걸리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어 삶았는지 거기 현지 중국 가이드를 국어 삶았나 봐요. 그 가이드도 대뜸 산이 보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돈으로 진짜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그 가이드를 국어 삶아서 이 형이 워낙 화가 나서 그 가이드 보고 내리라고 했대요. 건희 형 친구분 여행사잖아요. 또 가이드 바꾸고 당장 꺼지라면서 그냥 여행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부탁을 받았나 봐요. 제발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산이가 말하길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올라면 와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게 있을 것 같다고 산이가 형님들한테 전달을 했나 봐요. 알겠다. 그러면 어차피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젓가락 상인한테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만났는데 왔던 사람이 젓가락 상인분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산이가 뺨으로 후려친 이 3명만 왔대요. 와서 이제 공항 로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뜸 자기가 왜 맞았는지 알 것 같대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맞았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당신 뒤에 있는 거 분명 한국 사람이다.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그쪽 이야기로 제주도에서는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중국어로 수학여행을 많이 간대요. 우리도 한때는 제주도로 갔었잖아요. 네, 한국 여학생들이 하이난으로 오게 됐는데 이 상인한테 천을 귀인 사주 여자가 눈에 띄었대요. 네. 천을 귀인 사주 여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여고생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째저째 잘 부어 삶아서 그 여자의 사주를 훔친 적이 있대요. 훔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산이한테 보이는지 그 여자분이 물었나 봐요. 그 부인 무당분이. 그러는 산이가 알면서 왜 쳐묻냐고. 그리고 상인을 가리키면서 당신도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영가가 왜 뒤에서 울고 있지? 당신 우는 거 보고 내가 당신을 오라고 한 거다. 당신은 뭔지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 사실 이게 도와주려고 물었던 게 아니고 그 젓가락 상인의 영가가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딱 이 말을 이어나갔대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받아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얼마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기한테 다시 붙어온 것 같대요. 오. 산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그런데 표정이 막 슬퍼 보이고 그런 것만 보이지 원혼처럼은 안 보였대요. 그런데 왜 이딴 더러운 짓에 동참을 하냐 그 상인분한테 물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만 좀 선해 보였대요. 뭔가 천을귀인을 찾는 사냥꾼이긴 해도. 근데 딱 이 말을 이어나갔대요.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가난이란 게 엄청 무섭대요. 정말 가난이란 게 무서운데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픔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 공포가요. 그 어떤 공포보다 배고픔이란 거 느끼면 절대 이겨 영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대요.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바로 여기 처갓집 식구들 덕분이었대요. 전 부인. 예.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하게 되는 거라고 자기 배고픔을 해소해줬대요. 자기 가족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도 사실 몰랐고 이제 와서는 되게 늦었지만은 잘못된 거에 대한 건 자기들도 무조건 대가를 받겠다. 수습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상인이 되어서 그런 좋은 수호령을 찾아다니고 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또 질문을 하는 게 여기 한국 사람 원혼기로 붙어있냐 이 여자한테. 다행히 아직 원혼기는 아니다. 네. 남의 사주 빼앗아서 잘 사는 인간들도 있겠지만은 뺏긴 사람이 잘못해서 죽기라도 하면 그게 악귀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악귀가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이제 빨리 방법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주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여기서. 예. 근데 사주를 어떻게 뺐냐? 이걸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중요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건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크게 구판을 해서 뺏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 마사지가 유명하잖아요. 예. 마사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슬려서 마사지를 일단 받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거기 또 마사지 차로 막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진짜 있는 데까지 데리러 오고 또 데려다 주거든요. 단체로 받으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뺏는 방법은 똘비님이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게 돼요. 네. 두피 마사지 해주면서 머리카락을 채취합니다. 시원하죠? 우리는 똘비님도 시원하고. 그럼 졸리잖아요. 손바닥 같은 거에 혈관 같은 거 잡아준다고 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혈액형 알아볼 때 똑똑 피나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또 혈액을 채취해요. 살짝 찔러가지고. 네, 살짝 찔러 혈액을 채취해요. 예. 그리고 손톱 관리, 발톱 관리 해주는 거 알죠? 간혹 가다가 이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일단 뺏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유전자를 모아서 그걸 사주 주문한 인간들에게 돈 받고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구판을 벌이겠죠. 우리는 구판에 동참은 안 했지만 우리 유전자가 거기 있죠. 예. 머리카락부터 피, 손톱, 발톱. 그렇게 일단 사주 교환이 이루어진대요.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걸 다 지시하고 진행하는 게 중국의 용안 주술사나 무당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귀인사주를 가진 자를 알아내려면 책을 피고 막 태어난 시 생년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당과 주술사는 다 알아요. 용한 사람들이 진짜 알거든요, 바로. 보면요. 네, 보면 안 돼요. 예. 정말 용한 분들은 보면 안 돼요. 와, 저거 정말 타고난 사주의 귀인이시다. 이 용한 중국 무당들이 이딴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놀러 온 그 수학여행 여고생이 거기 걸린 거예요. 거기 걸려서 처치가 됐나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정말 안다는 사람은 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중국에서 유일나티 사건 인용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들도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이구, 예. 또 덧붙이자면 사람과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원숭이 있죠. 원숭이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중국에. 그 원숭이에도 그런 사주가 있대요. 그 동물들이 몇몇 있대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을 먹는 인간들도 있대요. 그 사주를 받기 위해서. 동물 기인이 나타나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사주 교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영화를 납는 이유는 그 시에 태어나는 거 무당들이 다 알잖아요. 아. 이날 한시에 이날에 태어난 영화는 귀인이다. 그러니 잡아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네, 그 산부인과랑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그렇죠. 그 최근에도 와. 간호사 복장을 해서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놀이터만 가면 사실 칩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그 영화만 특정적으로 했다는 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사주교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해외로 귀화한 친구, 일부 한국에 있는 중국 무속인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겁하더라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또 다르게 또 말하자면 한류가 요즘 대세잖아요. 네.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귀인이라도 중국인보다는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이런 또 주문식 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걸린 거예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산이 눈에는 그 영가가 악귀로 바뀌기 직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악몽에 많이 시달리고 이제 악몽이 정말 길어지면 저승사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여기 온 여자는 뺨을 맞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하다가 사주 교환을 하게 됐냐 이제 물어봤대요. 그 여자도 자기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대요. 안 좋은 사주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살 날이 더 기니까는 고통으로 살 바에는 바꿔보자. 악착같이 상으로 돈을 벌었대요.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네. 상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갖다 줘서 한국 돈으로 그 여고생과 교환을 했대요. 정말 근데 그날 이후부터 우연인지는 자기도 정말 모르겠는데 예. 중국의 유명한 이제 공상은행, 우리나라 치면 공기업 은행에 취업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자기가 쿠키 장사 같은 걸 배워서 사업도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인생이 바뀌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돈을 맡긴 타인한테도 투자를 했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투자를 성공해서. 예. 그리고 또 부모님도 건강해졌대. 내가 돈 잘 벌고 잘 쓰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악몽이 시달리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사주를 산 이 선생들을 찾아온 거예요. 상인하고 이 전부인한테. 그리고 자기를 환불 안 받을 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날 호텔에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냐?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온 거래요. 산이가 거기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그 젓가락 파는 상인이 어떤 두건의 산이한테 건넸대요. 두건에 싸서. 예. 그게 손톱하고 머리카락이었어요. 다른 건 부탁 안 하겠다. 여기 있는 아가씨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리고 한국인이지 않냐. 좋게 달래서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구슬 벌려도 안 된다고 하면 한국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제 이 여성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귀국을 하게 돼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럼 결국에 나쁜 놈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 도와주자니 원혼이 되려는 한국 여학생이 안타깝고 네. 고민을 쭉 하다가 도와주기로 저희가 마음을 먹었어요. 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예. 간 김에 관광도 하고 정확한 장소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진만 하나, 똘비니까 제가 보내드린 대로 사진만 하나 보여드리고 그거는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여기구나. 네, 여기에요. 제주도 딱 유명- 맞네요. 예. 네, 돌담 보니까. 뒤에 네, 돌담이고 저기가 저희가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입구가 없어요. 이 장소를 알게 된 걸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산이가 지시한 대로 젤을 준비를 했고요. 30분 정도 젤을 드리고 손톱이나 기타적인 걸 제가 태웠어요. 네. 올려보낸다고 하죠, 그걸. 그리고 산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여고생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도 괜찮아. 정말로 정말 좋은 사주에다가 그냥 뭐만 해도 잘 될 것 같은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여학생이 기구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그 기구한 인생이 급으로 갑자기 나타나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당장에 그 성적만 떨어져도 요즘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대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바다로 뛰어내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악기가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아직도 그 중국인들을 도와준 거에 대한 건 내키지가 않는데요. 네. 하지만 귀신마저도 중국이 저렇게 귀천에 떠도는 게 슬프대요. 자기 네. 말로는. 네. 씁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여기서는 했지만 원원만큼은 여기서 좀 천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많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제를 지내면서 지나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 그 당시는 저희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제주도 방언이 너무 세서. 그래서 제주 거기 있는 제 지인 중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거를 틀어드릴까요? 아, 그래서 이제 제주도 방언을 물어본 거고 그분은 네, 물어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거구나. 그 여성분이. 네, 그때 당시 제가 사실 녹음을 했는데 오. 녹취 파일은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그 방언을 해석을 좀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코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통화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가 카톡을 드린 대로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제주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 내용이 이 집에 들어가지 마라. 밤 돼서도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또 밤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 신신당부하셨고 뒤에 말이 그 귀신 우리도 무서워서 못 간다. 너희도 가지 마라.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 제주도 방언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 들어가지 맙서에 밤 되면 돌아댕기지 마랑 집에 고만히 있습서 바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우다에 뒷것만 무서워 우리도 그래 못 갔구나. 인혁도 가지 맙서. 맞아요. 인혁도 가지 맙소.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주도 완전 방언이란 소리예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제주 본토를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코님 켜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걸 그때는 저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할머니 네. 말씀에 급하게 좀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거기 들어가지 마라. 밤 돼서도 돌아다니지 마라. 네. 집에 가만히 있어라. 바다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밤에. 그 귀신 무서워서 우리도 못 간다. 너희들도 가지 맙소. 그게 인혁도 가지 맙소가 너희들도 가지 맙소. 이 말이래요. 인혁도가 이제 너희들 뭐 네, 너희들. 그쪽도 이런 느낌이네. 네, 그렇죠. 네. 와. 이거를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산이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인은 당연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그 여학생이 가여워서 어떻게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또 이어지네요, 이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이랑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정말 힘든 경기 상황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면서 좋은 사주니 귀인 사주니 뭐 약한 사주니 여러 말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는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네네. 그걸 믿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남의 운까지 뺏어가면서 자신을 키우는 행위 정말 이후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걸 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게 좀 늘어나고 있대요. 너무 많은 의식을 하게 되면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질투는 범죄가 됩니다. 너무 자기 신세를 비관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당부입니다. 마지막 말씀. 예. 저는 남의 사주를 이용해서 잘 된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함부로 안 할 테니까 그냥 마음이 안타깝네. 남을 양밥하고 저주한 거랑 같은 벌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아코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 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사주를 훔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당연히 뭐 시들무에서 옛날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사주를 훔치는 그 과정이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주를 뺏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한들 본인에게 피해가 없냐? 분명히 없다고 하겠죠, 무당들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남의 인생 말아먹었으면 자기 인생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사주 혹은 자기 삶을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노력해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섬뜩한 레전드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풍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풍객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직접 드론까지 띄워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일단은 이걸 참여하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풍객님 하면 저수지 사연으로도 등장을 하셨고 시들무의 저수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포 사연이나 이런 거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그 저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풍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저한테는 되게 다급했었어요, 그 당시가.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엄청 다급하게 이거 너무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이 저수지가 어디 저수지일까요? 전주에 있는 아중저수지라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죠, 거기? 아니, 여기는 이렇게 사람도 운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낚시 금지 구역인데, 예. 일반 분들이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는 저수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큰일이 나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도 이제 여러 번 시들무 사연에서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좀 많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문드문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네. 제가 그날 원래 그 저수지를 잘 안 갔어요. 네. 제가 지금 전주에서 산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집 근처예요, 바로. 근처인데, 겨울에 한 2번 갔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 고양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길고양이들이, 그래가지고 고양이 좋아하니까 좀 먹이 좀 주려고 집사람이랑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안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일을 마치고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안 갔어야 되는데 간 것 같아요. 그 사연이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 했어요. 맞아요. 다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 얘기로 먼저 이렇게 꺼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판단은 우리 또 귀족님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풍객이죠. 시간은 전번 주예요. 제가 며칠 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전번 주 주말 가까운 때였는데 최근에 안 가다가 갑자기 그 저수지를 아중저수지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냥 괜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입구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한 무리가 저기 한쪽에 모여 있고 그날따라 좀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가. 희한하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좀 한가하나 하고, 그러고 원래 제가 걷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이러지도 않아요. 꽤 규모가 커요, 저수지가. 적은 규모는 아닌데. 근데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다리식으로 만들어진 도보 길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뱅 돌아가는데, 제가 그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저 앞에 갔는데 진짜 불쌍한 영혼들, 오. 그리고 좀 한이 있는 영혼들도 보였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힘을 갖춘 그런 기는 못 느꼈어요, 저는. 제가 솔직한 말로 네.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드론으로 왜 촬영을 했냐면은 가기가 싫어서 멀리서 찍으려고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다시 가기 싫어서. 예. 실제는 그 드론에 보인 거 말고 그 뒤쪽으로 이제 통로가 있거든요, 길이. 나무로 된 다리식으로 된 길이 있는데 그 길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기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거기서. 아, 음기가 세다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고 원래 그렇게 안 셌어요. 그렇게 안 셌는데 갑자기 그 전에 갔을 때 드문드문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무시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실상생활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가고 몰라서도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날은 그쪽에 이렇게 안개인데, 맑은 날의 안개였는데 약간 검은 빛을 띠는 안개, 스탄한 안개 있잖아요. 제 느낌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느낌에 그런 안개가 껴있는 그 싸늘한 기운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한 30m나 남겨두고서부터 걸어가는데 오늘은 이쪽에 좀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잡것들도 많고 내 감정으로 느껴지기에 애틋한 사연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저렇게 많이 여기 모여있다냐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가는데 자꾸 가는데 툭툭 쳐요. 저를 툭툭 이렇게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뭐 벌레가 날아와서 깨웃는다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제 뒤쪽에도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이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미 지나왔고 그 코스를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다리 난간을 잡고 제가 말한 그 나무 쪽, 저수지 쪽, 그쪽으로 이러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희한하다, 이상한 날이다, 이거 조금 내가 긴장해야 되는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싶었지만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 직진하자 하고 거기서 약 한 100m 정도 더 가면 이제 두 번째 정자 있는 자리가 나와요. 정자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가 막힌 건 본 것이, 물론 거기에도 뭐 이런저런 동물 혼도 보였고 여기서는 봤어요. 이제 실제 보이는 겁니다. 제 느낌상에는 한 20-30분 정도 막 동물 뭐 혼도 보이는 것 같고 뭐 또 보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여시들무에 참여를 했을 때 네. 깃터 귀신하고 싸워서 제가 이겼다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 있더라고요. 걔가 그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 그 신명 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해 두고 있는 에나멜 그 인형하고 제가 싸운 거였거든요. 에나벨. 예. 근데 저 얼굴이 눈, 코, 귀가 없고 그냥 하얗게 동그랗기만 했고, 근데 걔가 거기 탁 지붕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에나벨이랑 싸웠다고요? 그 진짜 에나벨이랑? 예. 근데 그 눈, 코, 입이 없어요. 아, 그 모양은 인형처럼 똑같아요. 생겼다고요? 예. 아, 걔랑 싸웠었거든요. 그래갖고 예. 제가 집에서 쫓아내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걔가 딱 지붕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눈, 코, 입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로 아무것도 없는 얼굴인데 웃어요. 저를 보고 웃어요. 이게 그 웃는다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네. 눈, 코, 입이 없는데 웃어요. 아 하면서 막 웃으며 크게 웃더라고요. 엄청 크게 웃었어요. 제 귀에는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막 이리 점프하고 저리 점프하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밑에서 막 좋다고 쳐다보면서 박수 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노래 같은 것도 부르고 막 엄청 어린이들 이렇게 노는 네. 것 같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걔는 꼭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적대감은 없었어요. 전혀. 적대감은 없었는데 솔직히 기분은 안 좋죠. 그렇게 해갖고 아 이것이 나를 반기나? 이런다 나 반겨주는갑다 하고 그 또한 또 무시를 했어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막 가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거기를 좀 지나면 양갈래 길이 나와요. 저수지 쪽으로 길이 나 있는 도로가 있고 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코스였으면 제가 가는 코스는 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요. 네. 산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또 저수지 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저수지 쪽으로 이러고 가는데 어떤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테마사 분들이에요. 근데 남들한테는 잘 안 들리게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주문을 막 외우더라고요. 주문을 외우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수화 뭐 비슷한 이렇게 손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TV에서 몇 번 봤으니까 저게 테마 동작이구나 그건 아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 두 분이서. 그러다가 제가 웃긴 걸 본 것이 느닷없이 두 분이 싸워요. 왜요? 좀 심한 욕 있잖아요. 심한 욕을 하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남자분은 애기 목소리였고 여자분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분 목소리였는데 제 눈에는 두 분 다 올라탔더라고요. 두 분 다 어깨 위에 희뿌무리한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테마로 온 사람들이 귀신이 올라타고 저러고 있다냐. 호호호, 예. 신은 아니셨거든요. 신은 아니셨는데 두 분이서 딱 한 3, 4분을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막 재밌는 말들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3, 4분 정도 했나? 그 남자 법사님이라 해야 되겠죠? 그분이 갑자기 울면서 막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어디로? 그냥 그 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이제 그분도 같이 이제 좀 쫓아가면서도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이거 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뛰어서 쫓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오늘 총체적 난국이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평상시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고 가나. 그러고 딱 가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사진 중에 바위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제 느낌에는 거기에가 신이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저 같은 놈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어요. 거기에. 아, 귀신이랑 다른 이제 신급. 모르겠어요. 그건. 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그냥 일반적인 악령이나 이런 원한기나 이런 거였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신이시다. 뭐 거기를 지키는 신이시다고 하면은 그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노하셔 계시고 거기서 제가 그 법사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실상 직선상으로 얼마 대도 안 해요. 네. 거리가 얼마 대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길은 없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요. 사람 못 근데 갈 것 실상- 같은데. 예, 못 가요. 그 뒤쪽 산길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어지는데 길이 있다 해도 못 가겠더라고요. 만약에 있다 해도 너무 막 두려웠어요. 그 힘에 제가 기가 눌렸고 기가 눌리면서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이 느낌은 처음 받았거든요. 솔직히 용산저수지에서도 공포감은 느꼈지만은 심장이 떨린다 이런 느낌 못 받아봤거든요. 여지껏 네. 살면서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가슴이 찌릿찌릿 하면서 아프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머리는 아파오지 땀나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예. 아니 물론 이제 바위 있는 데는 산이라 못 들어가고 네.
그 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그쪽을 의식하면서 보고 있으면서 제 자의적인 게 아니었어요. 자의적인 건 아니었고 어떠한 뭐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도 없었고 뭐 어떠한 영적인 힘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거기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 왜 보냐 내 속으로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형체를 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이 머무는 데가 갑자기 거기서 눈을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건너편 쪽을 봤는데 아마 사진에 도로 공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제 풍수지리나 이런 건 몰라요. 모르는데 제 느낌에 거기가 이제 산 마지막 끝자락을 잘랐거든요. 터널 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잘랐어요, 산을. 근데 거기가 제 느낌에는 그래요. 풍수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발을 잘라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토지신이 어마어마하게 노하셨구나. 오, 없네, 공사 현장.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공사는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루어진 공사인데 그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라 막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수지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우글우글 한 군데에 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못 보고 간 게 있었어요. 네. 그 옆에 뭐 앰뷸런스도 있고 뭐 패트롤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건 못 봤었거든요. 그 차량들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안 좋은 일이 한 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뭐 약 한 달 전에 이건 이제 전국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전국 뉴스에. 근데 내가 솔직한 말로 그런 막 말이 자주 들리니까 제가 이 저수지를 안 갔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묘하게 이렇게 가졌고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걷기 싫어한다 했잖아요. 저는. 네. 뭐 근데 좋은 차 놔두고 걸어다니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다시 한 바퀴를 또 돌게 돼요. 그 저수지를. 그냥 괜히 가고 싶더라고요. 또. 꽤 큰데 여기가. 네, 꽤 커요. 다시 한 바퀴를 뺑 도는데 전에 첫 번째 있던 장소들 거기에가 이제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막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막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도 몇 마디 섞이고 뭐 작게 말을 해서 소곤소곤해서 잘 자세히 못 알아들었는데 얼른 쉽게 학교에 학생이 전학 오면은 당기잖아요. 네. 그런 느낌. 막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잡것들한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막 뛰어들었어요.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뛰어갔다가 두 번째 정자 있는 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고요. 그래도 걔들은 막 놀고 있고 어디 소풍 온 애들 같이 막 그러고 놀고 있고 또 이제 그 터신인지 어마어마한 악령인지 그 자리에 또 제가 멈춰지는 거예요. 딱 스탑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저 귀족님들도 저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수지가 운다는 말씀 아세요 혹시? 울어? 어떻게요? 예, 웁니다 저수지. 그러면은 꼭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도 딱 한 번 들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수지가 울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막 크게 우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오는 울림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가가 이렇게 잔 물결? 이런 게 막 일어요. 원인 없는 물결들이. 그 증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저수지가 운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고향 진도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일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똘비님 앞에 사연을 남겼던 거예요. 이 사연은 빨리 알려야 되겠다. 우리 귀족님들 중에 전주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기분 우울하고 그러시면은 될 수 있으면 한동안은 안 가시는 게 맞겠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예. 제 느낌상 아마 뭔 일이 또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점사를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못지않게 제가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뭘 알겠습니까만은 느낌만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막 심각함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더 알게 되면 그건 더 정확한 거예요, 원래. 네.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떠한 이런 감을 딱 느껴져갖고 강하게 느껴져갖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뭐 사고 예방차 우리 귀족분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 저희 집사람한테도 가지 말아 있어요. 앞으로는 고양이고 나발이고 절대 그 저수지 가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신 인양 작업을 한 거예요. 아, 예. 저는 이제 현장 못 봤습니다.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 밑에서만 듣고만 왔는데 네. 인양 작업을 한다고 얘기만 듣고 와버렸어요. 느낌이 꼭 부르는 것 같아서 느낌이 꼭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와버렸는데 혹시나 해서 2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주 아중저수지를 가시고 싶다 해도 당분간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기분 좋을 때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울하고 그럴 때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급히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 뭔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 조바심 때문에. 예.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리고 실상 그 터신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 뭐가 있거든요. 판단이 안 설 정도니까 얼마나 기가 세다는 거예요. 신이다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산신이 아니시고 뭐 장군급 이상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만약에 악기나 이런 동물령 같으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뭔지 모르겠네 이건 아주 심각한 이거.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못 내리니까 저도 네. 뭐 저만 조심하면 되겠다 하지만 세상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심각해서 급히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네. 오늘 사연 자체는 드론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자세히 더 네. 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무서워서 솔직한 말로 무섭기도 하고 예. 제가 용산저수지 이후로 좀 이제 겁을 먹어요. 네. 이런 쪽으로 전혀 겁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겁을 먹더라고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보는데 이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또 겁인데 그전에 이제 저희 형집에 네. 무속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받아야 된다. 아, 받아야 된다고? 예, 저는 싫거든요. 죽어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안 받아갖고 제가 죽는다 해도 그냥 차라리 죽을 것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막 내가 모르겠습니다. 시들문화 진짜 좋은데 시들무에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물론 좋은 일도 생겼었어요. 좋은 일이 생겼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기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수지 두 분도 네. 몰라도 될 부분, 또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부분을 봐버려가지고 이걸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귀족님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조금 느끼시거나 타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조바심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중저수지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가지 마세요 아니면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무조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거리가 멀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유, 아무튼 오늘 풍경님 정말 또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비님. 행복하세요. 시간까지.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급하다고 해주셨던 게 맞아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수지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물가 자체는 애초에 좋은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물가에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그렇다 보니까 물가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홀리는 느낌 들거든요. 특히나 밤에. 밤도 그렇고요. 낮에 한 해가 질 때쯤 있잖아요. 그때쯤 이렇게 물가 바라보면 멍하니 이렇게 보면서 막 괜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 걸 뻔히 아는데도 수영하고 싶다. 수영하면 되게 시원하겠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니까 뭐 바다건 물 뭐 어디 계곡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적으로 따졌을 때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물속으로 숨으면 원래 못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음기랑 파장이 맞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는 원래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저기를 걷는데 갑자기 내가 날라서 물에 빠뜨려지고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조금 우울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좀 많이 탄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